시황 체크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눈에 띄는 종목들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FP 팀장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자 어제에 이어서 새해 두 번째 시장이 열렸었는데요. 어제 시장이 좋지 못했다 보니까 오늘은 좀 기대를 했던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장 어땠나요? 예, 오늘 장은 상당히 좀 다이나믹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은 이제 어제 좀 여파가 오늘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오전 장에서는 좀 하락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, 오후에는 오히려 좀 상승폭을 확대하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강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오전 장에서 보게 된다면 하락에 대한 배경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장 시작하기 전에 테슬라의 인도양 쇼크, 그다음에 침체 불안의 어떤 지속 등의 이유로 미국의 선물 시장의 어떤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. 네. 두 번째로 이제 중국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리오프닝의 기대감이 좀 후퇴되는 약간 좀 대외적인 좀 요인이 있었습니다. 네. 이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이 조금은 힘들게 출발했던 부분들, 여기에 좀 수급적인 요인이 좀 더 더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. 뭐 이건 당연히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신용 융자 담보 비율 완화라든지 지금 반대 매매 유예 조치가 종료된 가운데 연저점을 좀 위협받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들의 반대 매물 좀 물량이 좀 출회했던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의 우려도 좀 있었고요. 그리고 네. 이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연말 이제 배당 차익 거래 성격으로 유입된 현물 순매수 수급의 어떤 되돌림 현상이 좀 나오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수급적인 좀 부분들로 인해서 오전장 좀 많이 흔들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형주의 좀 반대 매도 우려에 좀 매물이 많이 나왔고, 네. 전일부터 좀 신용 물량이 좀 많이 터지는 부분들, 음. 이런 부분들이 좀 오전에 좀 쉽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. 네.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우려에 좀 영향도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좀 이익 전망치가 지금 뭐 20조까지도 좀 내려간 부분들,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22년 대비 지금 영업이익이 절반으로 조정된 것들, 뭐 이런 네. 부분들이 사실은 반도체의 주가를 다시 누르면서 특히 이제 SK하이닉스의 좀 약세가 좀 두드러진 부분들,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전장은 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, 다행히 이제 오후장 들어서 중국 증시가 좀 다시 반등을 했고요. 또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좀 오전에는 좀 우려 섞인 좀 목소리가 많았었습니다만, 오히려 리오프닝을 통해서 중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오히려 중국 증시 반등이 우리나라 반등을 좀 이끌었고요. 네. 여기다 이제 반도체 대기업 최대 25%까지 세액 공제를 발표하겠다는 좀 소식이 좀 들리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좀 상승 전환, 그런 측면에서 뭐 기판 관련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에 좀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어제의 여파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다이나믹하고 또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던 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대외적인 악재와 또 내부적인 수급 이슈 등으로 좀 오전장은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오후장은 그나마 좀 괜찮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다음 질문으로 관심주를 좀 여쭤보기 전에요. 말씀 중에 반대매매 유예 종료 이슈가 있었다고 했는데 반대매매 유예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혹시 다시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은 한번 종료가 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유예가 된다라는 측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, 네. 최근에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네.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 많이 부담이 되겠습니다만, 오히려 증권사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기존으로 되돌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또 신용의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좀 털리게 된다고 하면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증시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반대매매 유예가 이번에 종료가 되고 나면 다시 또 유예가 한 번 더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관심주 말씀해 주시죠.
일단 오늘 좀 제가 특징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, 네.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일단 네.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좀 GS 리테일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외국인 기관에 좀 수급이 조금씩은 들어온 모습들, 특히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주가가 좀 원만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, 네.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올 이제 작년 4분기죠. 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거의 약 3조 정도,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579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,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5% 이상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뭐 시장 기대치를 10% 이상 웃돌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특히 이제 이 편의점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양호한 어떤 기존점의 어떤 신장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사업부의 어떤 영업이익률이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다만 이제 올해부터 편의점 사업부 같은 경우는 뭐 인건비라든지 개발비의 어떤 증가폭이 좀 둔화가 되고, 또 양호한 기존점의 신장, 뭐 출점이 이어지면서 편의점 사업부의 좀 영업이익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그 편의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 측에서 봤을 때 좀 반대되는 어떤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라는 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, 올해 한국의 좀 더딘 경기 회복, 또 외식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편의점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반대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뭐 경기 방어주로서 GS 리테일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다음으로 상승 특징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오늘 좀 드라마티컬하게 상승했던 종목이 이제 사마 네트워크라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네. 이 웹툰 컨텐츠 쪽에 있는 좀 대표적인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네. 기관들의 좀 매수가 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좀 IP에 대한 부분 참 전략을 잘 썼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특히 작년 이제 말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죠. 이제 IP 비즈니스에 대한 좀 효과를 좀 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특히 이제 첫 번째 주인공이 지금 이제 항상 거론되고 있는 게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네.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SBS 제작 드라마 제작 자회사죠, 스튜디오 S에 약 한 90억 정도 규모의 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 2월에요. 지금 중국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 플랫폼이죠, 울쿠의 지금 편집 방영권 판매까지 완료를 하면서, 사실 이제 이 영화 이제 이 컨텐츠가 지금 중국에서도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 제작 편수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2021년에 한 편 정도밖에 제작을 안 했었습니다만, 작년에 지금 4편 정도 제작을 했어요. 특히 이제 어게인 마이 라이프 상당히 좀 그 이중기 주연으로서 좀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요. 또 이제 지금부터 쇼타임, 뭐 금수저, 멘탈리스트 같은 4개 작품을 좀 제작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IP 쪽에 대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네. 또 이제 IP 확보할 수 있는 좀 제작 역량도 좀 선제적으로 좀 갖추면서 뭐 PD라든지 드라마 작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풀을 늘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오늘 좀 상승했던 이유는 특히 이제 작년 말에 그 KBS가 64억 규모의 지금 월화 드라마 두뇌 공조 제작에 공급을 맞섰기로 했다고 지금 공시가 나왔고, 네. 특히 이 드라마가 지금 시청률 1위를 좀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좀 특징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윤여민 팀장님께서 관심주 두 개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. 먼저 첫 번째는 수급 특징주, 경기방어주인 GS 리테일 말씀해 주셨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특징적이었고요. 또 편의점 사업부의 영업 이익률 개선이 기대되면서 이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. 계속해서 다음 상승 특징주로는 삼화 네트워크스 콘텐츠 관련주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. 오늘 종가 기준 무려 16.98%에 마감을 했습니다. 기관 매수가 매우 강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계속해서 그렇다면 내일 공략해볼 만한 공략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내일은 좀 리오프닝 쪽에서 한 종목을 갖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하나는 바로 이제 하나투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특히 리오프닝 이제 관련주 하나투어 말씀해 주셨습니다. 네. 네, 이제 작년 10월부터 일본의 항공권 공급이 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수요 회복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, 특히 이제 작년 11월 패키지 여행 수는 지금 4만 5천 명을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2019년 대비했을 때 25% 정도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네. 지금 국토교통부가 지금 이제 예측하기로는
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분기까지 87% 정도 항공권의 어떤 공급이 회복이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일본 패키지 여행 제가 볼 때 25%긴 합니다만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중국 리오프닝 속도 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특히 동사를 봤을 때 중국에 대한 매출이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%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 정책을 좀 본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 정도면 이제 패키지 여행 수요가 좀 완연하게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국과 중국의 항공권 공급 확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수요 상승이 좀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지금 관광객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서 좀 상당히 지금 방역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올 2분기부터는 오히려 지금 여행사들의 좀 가파른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실적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실적 레버리지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자본 잠식 관련된 어떤 이슈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24년 이후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리오프닝 관련주 하나투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현재 지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니까 이런 단기적인 악재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. 또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더불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시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72,000원, 손절가는 53,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내일장 추천주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